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조선인들이 포구에 모여들었다. 작은 배 몇 척이 다가와 우리의 닷을 올리고 그들의 밧줄로 묶어서 우리 배를 끌기 시작했다. 손짓 발짓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막을 방법이 없었다. 마침내 전날 머물렀던 곳에 끌어다 놓고 그들은 다시 닷을 내렸다. 또한 작은 배들을 우리 배에 둥글게 에워싸고 지켰다. 태수 윤영규, 첨사 이동형이 왔으므로 세 사람이 나가서 만났다. 태수가 글을 쓰기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히다카가 말하길 제가 창병이 있어 바로 앉을 수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있고자 합니다. 라고 하여 내가 글로써 태수에게 보여주길 히다카 요시타카는 비로 인한 습기로 몸에 종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을 펴고 앉을 터인데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태수는 우리의 병을 염려하여 그리하라 하였다. 어제 포구 안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였는데 밤사이 알리지도 않고 포구를 빠져나왔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그들이 다시 이전 장소로 끌어다 놓았다. 선장 마츠모토가 이르길 험난한 표류 끝에 배가 반이 부서졌습니다. 또한 모래 위에 있으면 곧 부서지고 썩어버릴 것이 손바닥 보듯 뻔합니다. 간밤의 일을 해명도 할 겸 글을 쓰길 하늘의 도움을 얻어 우리는 귀국에 표착했고 배 안에는 25인이 있습니다. 태산을 베개로 삼은 듯 편안합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수의 말에 따라 안파포의 해변에 배를 묶었습니다. 포구 안이 물이 얕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배 밑바닥이 땅에 닿아 배가 위태롭습니다. 대인께서 배 위에 계시니 아실 것입니다. 우리 배는 무거운 물건을 실었을 때는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곳에 있으면 하루도 되지 않아 배가 부서집니다. 이제 은혜를 입어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어찌 도망치거나 숨으려는 뜻이겠습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다시 물이 얕은 곳으로 끌어놓으시니 원컨대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어려움이 없는 곳에 배를 메어 우리의 뱃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태수가 답하길 귀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수호를 맺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피하를 따지지 않고 이처럼 조난을 당하면 어찌 좌시하여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배의 위치를 옮기셨던데 우리 아랫사람들이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아랜 결과입니다. 어찌 의심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모래가루 끌어들인 것은 물살이 험하고 바람이 급한 때문입니다. 배가 갯벌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으니 부서질 염려는 하늘이 기울어질까 금신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점잖고 예의 바른 방어였다. 선장 마츠모토와 상의했더니 그들에게 모래밭을 깊이 파달라고 해서 배를 모래 속에 반쯤 묻으면 배의 손상이 적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 배는 포구 안쪽에 정박하였다. 포구 안쪽에 정박한 야스다 일행은 외인을 목격하러 온 조선인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즐길 거리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은 시대에 보기 드문 외국인의 방문은 주변 마을 사람들의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배에 밧줄을 던지거나 난간을 붙잡고 오르는 자, 파손된 배의 틈으로 엿보는 자, 배의 뒤쪽에 돌을 던져 넣는 자, 온갖 방법으로 그저 재미를 위해 무의미한 행동을 일삼는 조선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지하고 몸짓으로 자제를 요청하여도 함부로 배 위에 올라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분했던 야스다는 태수에게 글쓰길 그대들이 배 위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으나 그대들이 가고 나면 아랫사람들이 우리의 관선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의 배는 에라부지마로부터 사스마주 제후에게 바치는 물품을 무겁게 싣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단히 귀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원컨대 용무가 있는 사람 외에 배에 오르는 자를 언금해 주십시오. 삼가 아래입니다. 태수가 글로 답하길 우리나라 아랫사람들이 귀국 선박의 아름다움과 인물의 성대함을 보고자 하여 의도치 않게 심려를 끼치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제후에게 바치는 물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언금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다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윤영규의 노련함과 인간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에 표류한 외인은 조선의 법도에 따라 필요 물품을 제공받았는데 이때 제공된 물품은 표류 지역에서 모두 담당했습니다. 해당 지방에서 제공한 물품을 조정에서 보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관할 지방의 재정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조정에 보고할 사항이 있어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야스다와 원만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적인 연애를 자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외인들은 마음을 열고 여러 껄끄러운 일에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인이 불편함 없이 귀국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과 더불어 본인의 임무도 함께 챙기는 모습을 보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내는 윤영규의 자세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국법에 따라 배 안의 물품 종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승낙하였으나 배 안에서는 의견이 달라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내가 글로 쓰기를 글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은혜를 베풀어 일본 통역을 불러서 응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속히 일본 통사를 불러 응대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길 배 안의 물건을 점검한 후에 우리 조정에 계달하면 곧 통사가 와서 다시 문정할 것입니다. 조사부터 마치고 통사를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점검하지 않으면 통사가 오지 않습니까? 통사가 오든 통사가 오지 않든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입니다. 만약 점검하지 않으면 양쪽 책임자에게 큰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글로 쓰길 양쪽 책임자에게 일이 생긴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상관에게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허락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그가 이어 글쓰기에 점렬한 후에 상사에게 문서를 올리는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급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지체하고 늦으면 우리 두 사람의 죄가 무슨 변에 이를지 알 수 없으니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객의 정을 보여 속히 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츠모토를 불러 말하길 귀하의 뜻에 따라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츠모토 카네모니 뱃사공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로 하여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가 글로 말하길 그대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안의 물품 종류를 상세히 수효를 기록한 다음 주상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예의고 국법이니 어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라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다. 물품을 조사하던 중 조선인이 와서 글로 말하길 상자를 반쯤 열었으나 물건 이름을 쓴 글자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래에 알기 쉬운 물건을 먼저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 당신 뜻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날이 저물어 점례를 중단하였다. 한 조선 관인이 사스마국이 섬이냐고 물었는데 내가 답하길 일본에 사스마라는 섬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하였는데 실은 전문의 큰 잘못입니다. 무릇 일본에는 66국이 있는데 서쪽 방향으로 서해도 9국이 있습니다. 사스마, 오즈미, 효가, 히젠, 히고, 치쿠젠, 치쿠고, 부젠, 분고, 서해도의 9국이라 합니다. 다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태수가 글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다. 태수가 아침에 왔으나 히다카와 카와카미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병들어서 조선인을 응대할 수가 없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응대하였다. 마침 찌을 쌀이 모자라 태수에게 요청하길 육지에 내려가 뼈를 찢고자 하는데 우리 뱃사람이 내려가 일을 하고자 한다 말하였더니 태수가 답하길 샅샅이 털어서 밥을 지었다니 그 어려움은 가히 알겠습니다. 쌀을 찍는 일은 우리 배 위에서 그대 쪽 뱃사람과 함께 양식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쪽 뱃사람이 땅에 내리는 일은 전에 상사에게 요청하였으니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밥을 먹습니다. 점심 지을 쌀도 현재 없습니다. 비록 모래사장 위에 갈 수 없더라도 배 아래 바다 가운데 물이 빠진 곳에서 벼를 짓고자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으니 임시 방편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찍기를 마쳐서 상사가 잘못을 적발하여 탈을 잡히지 않도록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 아래 물이 빠진 곳에서 절구를 내려 뱃사람으로 하여금 벼를 찍고 쌀을 마련했다. 나는 날마다 지로로 하여금 뒤에서 칼을 들고 지종토록 하였다. 태수가 이를 보고 말하길 뒤에 칼을 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과 성이 어찌 됩니까? 바른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로라고 하니 나이는 13세입니다. 가동들은 노예와 같은 분류이기 때문에 모두 성이 없습니다. 태수는 차랑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물었다. 내가 지로라고 알려주자 태수는 여러 차례 따라하며 마침내 이름을 익혔다. 그 후에 태수가 올 때마다 배 아래에서 반드시 일본음으로 지로를 불러 손을 잡고 배에 올랐다. 이날 이후에도 태수는 지로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가 되었다. 태수가 점검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 우리 뱃사람들은 천으로 된 돛을 저들의 모래사장 위에서 말리고 있었다. 그는 거두어 드리라고 하였다. 내가 글로 간청하길 여러 날 돛이 빗물에 젖었으므로 잠시 말린 다음에 배에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다하게 그것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어 태수가 말하길 표류한 배를 점멸하는 것이 국법입니다. 지체되면 반드시 대단히 큰 죄율에 연좌됩니다. 어제 점멸할 때 그대의 뱃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 공경하여 법을 따르는 의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로지 예에 따라서 물건을 하나하나 편안하게 보여주라고 잘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물품 점검을 할 때 태수의 아랫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나와 뱃사람들은 대충 처리하거나 함부로 거부했었다. 이 일을 물어 나에게 다시금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그의 말에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선창의 상자들을 모두 열도록 하고 각 물품의 이름을 글자로 써서 보여주었다. 배 안에는 나의 개인 물품 상자도 있었다. 김기방, 장청규, 김식이란 사람이 상자 안의 칼에 관심을 보이며 칼을 뽑아보길 청하였으나 나는 어렵다고 하였다. 세 사람이 빈번히 칼을 뽑아 보여달라고 청하여 내가 다시금 글로 말하길 간절히 원함으로 뽑아보겠다고 하였다. 먼저 바깥 장식을 보여주니 세 사람이 기뻐하였다. 내가 칼을 보는 사람은 엄숙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용히 칼을 잡고 신속히 칼을 뽑아 비스듬히 그어내리자 세 사람은 두려워하였다. 청규는 뒤로 넘어졌고 시기는 안색이 변하고 입을 벌렸다. 기방은 목을 움츠리고 두 손을 모았다. 손짓 발짓으로 빨리 칼을 넣으라고 하였다. 내가 칼집에 칼을 넣자 비로소 세 사람의 안색이 돌아왔다. 저녁 무렵 포구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행렬이 나타났다. 관인이 갑판에 올라왔는데 그는 매의 눈에 백발이었으며 각근에는 백옥을 달았다. 태수가 자리를 사양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고관인 듯하였다. 그가 말하길 나는 수영 집사관입니다. 수천 리 바닷길로 이곳에 표도하여 심히 가련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는 수영 우후 최화남이라는 사람으로 하인을 시켜 글을 쓰게 하였다. 잃은 물건은 없습니까? 씻고 있던 자리는 바닷물에 많이 던져버렸는데 그 수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돛대도 베어 던졌습니다. 노도 손상되어 그것을 버렸으니 기둥과 노를 기국의 은혜를 업어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돛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인데 앞에 것은 작은 것으로 지금 있으나 가운데 큰 것은 베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가운데 돛대와 노를 수리하여 고칠 나무는 13심 3척으로 그리 긴 목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에게 보고하여 소나무를 구해드리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모래사장에 천으로 된 돛을 허락 없이 말릴 때 한인이 그 길이를 재어보았기 때문에 우후는 글로써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일이 어찌되었든 우후는 우리에게 노와 돛대를 만들 나무를 구해보겠다 말하고 태수와 함께 돌아갔다. 밤 2시경 하급관인이 문정을 하기 위해 찾아와 나는 접대하러 나갔다. 나는 하급관리의 문정이 싫었으나 그의 질의에 약간의 불만과 함께 응해주었다. 배 안의 다른 이들은 쉬도록 내버려두고 문정관과 필담을 이어갔다. 그는 조정에 보고할 여러 질문을 하였고 나 또한 조선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물어보았다. 나는 부산포와 대마도까지의 거리를 알고자 했으나 조선 땅의 동남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거리는 모른다고 하였다. 하급관리의 문정이 끝났을 때 닭이 울었다. 조선 관인은 오경에 돌아갔다. 배 안에 모두는 자고 있었고 오직 나의 뒤에는 칼을 들고 있던 지로와 야마스케만이 깨어 있었다. 몹시 피곤하였으나 어떻게든 돛대와 노를 만들 방법을 찾았다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다. 밤낮으로 나는 필담의 원고를 거두어 잠자리에 들렸는데 일찍부터 일어나 떠드는 뱃사람들 통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를 맞이했다.